OBS 스튜디오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크로마키를 적용하고 뒤에 배경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제적 강의 녹화를 위한 장면 목록 관리에 관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캡처 장치, 비디오 캡처 장치를 통해서 영상을 가지고 오고 제 뒤에 있는 배경을 크로마키로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배경을 동영상 배경을 넣는 것입니다.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미디어 소스를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배경 1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뒀어요. 내가 넣고 싶은 동영상을 하나 클릭해서 열기. 그 다음에 반드시 동영상은 배경으로 계속 반복해서 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일 밑에 반복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동영상 배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미디어 소스를 소스 목록에서 아래쪽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 앞에 이렇게 제 뒤에 배경으로 동영상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하기 표시를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 표시 눌러서 이미지로 기본 자막을 이제 불러올 수 있죠. 역시 찾아보기에서 기본 자막을 OBS 자막이라고 하는 것을 딱 넣으면 확인 눌러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여긴 필터에서 크로마키를 한번 적용시켜 줘야 되죠. 확인하면 녹색이 크로마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빠져서 딱 이렇게 처음 가장 기본적인 메인 화면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출발하고 설교를 출발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PPT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 화면에서 계속 왔다 갔다 불러오고 하기가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기 장면 목록이라는 것에서 내가 보여줄 PPT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미리 여기에다가 목록을 지정해 둔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스위칭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목록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중 화면들을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 한 대만으로는 좀 화면이 적고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 모니터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화면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데스크탑용 모니터 하나를 서브로 더 갖다 놨어요. 지금은 똑같은 화면으로 나오지만 이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여기 컴퓨터 모니터에는 확장을 시켜서 여기에는 추가적인 화면 여백으로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확장을 먼저 해주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OBS를 내려놓고 자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환경 설정이 나오죠. 조금 아래쪽으로 메뉴를 내려보시면 여기 다중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지금은 디스플레이 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 세팅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디스플레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러니까 변경한 설정 유지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2 모니터가 여백이 나와요. 이렇게 여백으로 나와서 여기다가 내가 필요로 한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사진, 영상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미리 띄워 놓고 내가 강의를 진행하는 이 메인 화면에서는 하나씩 클릭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필요로 하는 화면을 먼저 파워포인트 자료 얘를 이렇게 쭉 넘어가면 확장 모니터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넘겨놓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 2개 그 다음에 자막 그리고 이미지 자료 하나를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제 노트북에서 화면도 좀
좀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확장 화면 쪽에 가 있는 것들은 불러오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장면 목록에서 파워포인트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파워포인트가 실행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파워포인트를 OBS에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먼저 실행을 시켜서 여기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면 슬라이드 쇼 설정에서 반드시 처음에는 발표자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웹 형식으로 진행이라는 걸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웹 형식, 반드시 웹 형식으로 진행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이렇게 실행을 시켜 두셔야 돼요. 크기는 작게 해도 됩니다. 실행을 시켜 두셔야만 OBS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장 모니터 쪽으로 넘겨 놓고 또 하나를 더 써본다고 한다면 이제 크로마키 적용하지 않고 파워포인트 자체로 우리가 뭐 진행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슬라이드 쇼에서 똑같이 쇼 설정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을 확인을 하시고, 이것도 역시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여서 창을 좀 작게 만들어서 이 서브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보내둡니다. 보내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한 화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한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를 쓰기 위해서는 화면을 쪼개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윈도우 캡처를 할 때 이 화면의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모니터를 두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서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크기를 이렇게 키워두는데, 자, 너무 안 커도 되지만 여백이 없도록 이렇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할 때 키워줄 때 여백이, 이 검정색 여백이 안 보이게끔 키워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서, 또 커졌네요. 작게. 이렇게 만들어 두면 겹치는 건 상관없는데 여백이 보이면 나중에 이제 이 여백 때문에 보기가 싫어져요.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두고 나서 이제 OBS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장면 목록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죠. 장면 목록으로 와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소스들을 이제 넣어야 되죠. 더하기 표시 눌러서 먼저 비디오 캡처 장치, 내 얼굴이 나오면서 PPT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해봅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런 메인 카메라를 확인 눌러서, 그 다음에 똑같이 필터에서 크로마 키를 적용하고 확인, 커스텀에서 색상 지정, 픽스크린 눌러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사성을 좀 줄여주죠. 줄여주면서 세부적인 것은 요것을 눌러줍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최대한 배경이 빠질 수 있게, 그리고 대비 그 다음에 명암 감마 조정하면서 최상의 화질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닫기. 그 다음에 이제 제 뒤에다가 배경을 하나 넣을 때 이미지를 넣어서 해서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우리 논문 표지 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딱 넣어서 이미지를 아래로 딱 내리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기다가 불러다 쓸 거기 때문에 제 모습을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한쪽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여기 여백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띄우게 되겠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이제 슬라이드 쇼가 실행되어져 있어야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윈도우 캡처, 그 다음에 여기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걸로 합니다. 확인 누르고,
그러면 여기 윈도우에서 지금 두 개가 슬라이드 쇼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고 확인을 딱 누릅니다. 그럼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역시 필터에다가 치료하는 광선 여기들 필터에다가 크로마키 확인 녹색이기 때문에 바로 빠지죠. 닫기 누른 다음에 얘를 쭉 늘려서 다른 잡다한 것이 안 보이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확장 쪽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클릭을 해주고 여기로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 이제 똑같이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제 얼굴과 함께 자료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파워포인트만 나타내고 싶다. 파워포인트만. 내 얼굴은 안 나와도 되고 파워포인트만 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이게 장면에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장면 3을 넣고 장면 3을 넣어서 여기도 똑같이 소스를 넣게 되죠.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만 오면 되니까 윈도우 캡처를 눌러서 추가를 하면 똑같이 윈도우에서 이번에 1차 전도 여행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화면에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확장 화면에서 PPT를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참 멋진 기능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또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 똑같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장면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서 소스 목록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확인 눌러서 찾아보기. 똑같이 제가 여기서 안 빼놨네요. 배경 이미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성경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어서 확인. 자, 이렇게 우리는 진리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메인 화면에서 출발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우리가 말라기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쭉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또 진행을 합니다.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빛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장면 이렇게 쭉쭉 만들어낼 수가 있죠. 동영상도 똑같이 이제 넣을 수 있고요. 뭐든지 장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미지를 메인 화면을 만들고 내가 필요로 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장면 목록 세팅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익혀봤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하실 때는 요것처럼 집에 있는 새로 모니터 사실 거 없어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모니터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노트북에서 화면을 확장시켜 놓고 자료들을 여기다가 서브 모니터에다가 가져다 놓고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오프라인 모임 때 또 우리가 함께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